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거래량 분석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좀 내용이 좀 많기는 많아요. 오늘 할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간에 맥이 끊기면 안 되는 강의라서 한 번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장 참여자들 세 가지를 한번 상정을 좀 뭐라 그러죠? 구분이라기보다는요. 뭐 학술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좀 편리한 방법 혹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봤던 시장이 좀 보이더라,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해석할 때 저희가 일반적인 속설로 믿어지는 몇 가지, 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뭐 2, 30가지 잡아서 쭉 나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 한 10가지 넘어가게 되면 한 7, 8가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 모순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법칙들을 쭉 나열해서 뭐 수집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 규칙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 모순점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저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보면 사실 뭐 그게 잘 맞느냐라고 하면 안 맞는 경우들도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게 이런 규칙이 있지만 이거 잘 안 맞는 경우도 많던데라는 사례를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과연 거래량이 갑자기 발생해서 스파이크가 나오는 경우, 거래량 스파이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대량 거래, 그죠? 일반적으로 뭐 몇 억 이상, 몇 억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몇 주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주식수 얼마, 몇 퍼센트 이상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몇 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혹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얼마, 몇 회전 정도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네. 만약에 어떤 세력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좀 계획을 세우고 이걸로 수익을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지 가늠을 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움직이겠죠. 뭐 절대적으로 몇 억 이상, 몇 주 이하, 뭐죠? 몇 퍼센트 이상, 이런 그 몇 주 이상 혹은 뭐 몇 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그게 조금 저는 잘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알람 같은 걸 켜놓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알람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목마다 좀 다르게 놓으시는 게 좀 나을 거, 그래서 퍼센트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규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거래량 책을 보시건 강의를 들으시건 아마 다 나오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 볼 거냐면, 세력과 개미와 단기 투자자들이 섞여 있는 시장이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이 내용들을 한번 해석해 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해석이 잘 될 거냐, 그러면 이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기준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거래량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래량만이 오로지 유일한 척도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종합적으로 보십시오. 거래량도 속일 수 있어요. 거래량은 유일하게 속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팔고 산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절대량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될 수 있어요. 거래량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되기는 힘들어요. 조정되기는 힘들지만 유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은 세력들과 같은 양떼모리 개들이 양떼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몰고 가면서, 혹은 양떼 중에 일부 스마트한 애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그 단타 거래하시는 분들처럼 작동을 할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도 어떻게 돼요? 양떼물이 걔들한테 몰리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시장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일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명제입니다.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한다. 뭐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 볼륨 플러스 이즈 프라이스라 그래서 볼륨이 선행한다요. 프리시즌은 선행한다라는 뜻이니까 가격에 선행한다. 이거는 뭐 영미권에서도 누누이 누구나 쓰고 우리나라 장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어디서요? 뭐 다른 그 자산들의 거래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걸 약간 자연법칙처럼 이거 뭐 절대적인 법칙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해석이거든요. 거래량하고 가격이 동반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해석일 뿐이에요. 결코 이게 뭐예요? 예측을 만들어내는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거래량이 먼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그죠? 이런 패턴들이 종종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또 세력이에요.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거기에 베팅을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그걸 또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혹은 매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가격 방향을 예고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지난 시간에 보셨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보셨죠? 물론 그걸 분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면서 급락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급락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인과관계 마치 원인이 거래량이고 가격이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친 단순화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명제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명제가 역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력들은 매집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매집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 또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나올 건데 그런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고 일반적으로 거래량의 폭발이 나타나는 시점은 고점 근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올릴 때라기보다 올릴 때 거래량이 폭발하고 추세가 변할 때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보다요. 진짜 거래량 폭발은 언제 해요? 고점에서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거래량 폭발 혹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쌓여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요. 대개 고점이에요. 고점 근처라고. 그죠?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또 중간에 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되게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와, 이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가 고점이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보다 더 눌림목 약간 조정기간 갖고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거래량이 되게 크네라고 생각했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간의 저점 횡보가 나타나더라도 매집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의 상승을 나타내기 어려워요. 약간 저점 횡보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매집이 없으면 뭐 가까운 미래에 상승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요 다음 게 바로 이제 거래량 가격에 선행한다라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죠. 한번 매집합니다. 되게 큰 여기서 나타나는 걸 다 합친 거래량에는 비해서는 되게 미미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제법 큰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스토리 같은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 좀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 뭐 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제 의견이니까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성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는 어떻게 됐죠? 예,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못 지키고 떨어졌죠.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도 상한가 가는 척하다가 다시 거의 영망치 만들면서 거래량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경우 저희는 매집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는 세력들의 매집을 위해서 예, 저기를 띄워서 매집했다라고 보는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거래량 어디서 터지죠?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터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현상이 지금 150% 정도 올랐을 거예요. 150%에서 200% 정도 올랐을 텐데 지금 여기 거래량 터지고 파란 거래량, 빨간 거래량 이런 식으로 터지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쌍봉이로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가 매집이었다고 해서 지금이 최고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중간이라고 볼 수도. 근데 중간에는 잘 몰라요. 네, 중간에는 모릅니다. 이게 제일 맹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거래량 가지고 해석하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뭔가 승부가 끝났다라고 보지만 이게 나중에 진짜 거래량이 터질 때는요, 이건 되게 우스운 거래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가지고 단순하게 이 정도면 되게 많잖아요, 거래량.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절대적으로도 많을걸요. 그렇긴 한데 어때요? 네, 많아 보이지만 이게 중간 단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조정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요. 이게 요 정도에서는 이게 과연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승부를 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거래량이 결코 뭐 선행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도를 만들어지는 것이 거래량과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여기서 끌어들여서 이만큼의 어느 정도 매집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올려 갈 수도 있죠. 예, 충분히 그런 경우는 많이 보이니까요. 예, 또 특정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럼 뭐예요? 거래량 가격에 선행한다? 이거 안 맞아요. 예. 물론 여기서는 거래량이 일부 맞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진짜 끝을 본 고점의 시점이냐? 지금은 고점처럼 보이죠. 예, 이게 꽤 장기간이고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보면 고점처럼 보이지만 뭐 고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걸 고점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에서 가격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걸 보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승부를 봤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단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점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작은 요거 있죠. 요것들 가지고 봤을 때는 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세력들의 매집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겠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점에서 상한가가 중간에 장중에 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경우에 그 다음에 굉장히 제법 긴 조정 기간을 거치잖아요. 여기 보면 폭락도 조금 있고 약간의 폭락이긴 하지만 폭락도 보이고 조정 기간을 거쳤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기회를 봐서 올리려고 했다가도 세력들이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한가를 장중에 치면서 개미들이 따라붙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조정기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아이쿠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력들은 기간 조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끔가다 이렇게 간 떨어지게 만들어서 매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기간에 다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되면 이 기간에요 개미를 털어요. 그런 동작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작도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 뭐 이렇게 쭉쭉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어떤 추세의 변환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것이 바로 가격의 상승을
결과로 낳는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요, 서로 두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량하고요,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은요, 세력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큰 양팔, 오른팔과 왼팔 같은 그런 두 가지 수단이에요. 그죠?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뭐 보실 수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시간, 그리고 하루 동안에, 이거 일봉이니까요, 하루 동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를 나타내주는 봉들,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의 추세, 그리고 이 밑에 표현된 건 뭐예요? 그날 거래된 양의 절대량과 금액,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들한테 해석할 수 있는 재료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만약에 어떤 저기를 한다면, 개미들을 속여서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를 쓰겠죠. 하나는 뭐요? 가격. 또 하나는 뭐죠? 거래량. 두 가지의 수단을 써서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좀 속여서 뺏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들을 보고 이거 가지고 속단하면서 속아서 최대한 돈 뺏기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량 없이 오르는 가격은 신뢰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좀 그래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꽃표시로 제가 표시해 놓은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되는 주장들이에요. 즉, 거래량 없이 오르는 가격은 신뢰도가 낮고 다시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얘는 뭐예요? 가격도 올라갔고,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는데 속았네요. 그죠? 요 차트도 사실 앞에 있는 두 번째 주장의 반론으로 쓰일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차트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이 상승해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서 추세가 쉽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개미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어요. 내가 깃발을 꽂았는데 깃발을 꽂고 집회를 하려고, 집회라고 하지 맙시다. 페스티벌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려고 무대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 이러면 그 페스티벌에 사람들이 더 모여서 이게 열기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추세 가격이라고 부르는 지표, 그죠? 그건 일일 또는 일정 기간은 주가의 종가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의도를 가진 세력의 존재를 감안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왜? 공급량을 통제하면 되거든요. 공급량을 통제하고 호재를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호재를 풀고 공급량을 줄여요. 누가? 세력이. 왜? 유통주식수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서 개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주식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어때요? 그거 틀어주고 있는 것 자체가, 호재를 풀면서 틀어주고 있는 것 자체가 가격은 올라가지만 거래량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의 절대적인 물리량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의도가 결합된 행위로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양쪽 팔처럼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 눕히기 위해 쓰는 양쪽 팔처럼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왼쪽 팔로 치는 척 하다가 오른쪽 팔로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속절없이 맞아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 세력들이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가격과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사실 절대량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스스로 자전거래만으로 그 거래량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자전거래나 이런 방법들을, 불법적인 방법들도 때로는 사용을 하면 안 걸리게,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유도 전략을 쓰는 거예요. 거래량을 절대적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래량의 과소, 많다, 적다를 표현하는 기준도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기준, 그죠? 증가율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요? 좀 전에 보셨던 거요. 이거 보통 한 30-40배 돼요. 전날 거래량. 이것조차도요, 당일 전날 거래량이 한 20배씩 터져요.
그래서 비율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날보다 얼마나 늘었냐라 비율 자체는 사실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지 못해요. 절대량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가할 면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왜곡이 일어난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걸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안 쓰고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요것도 다 전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팍 터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게 조정 기간을 상당히 갖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보다 길어요. 이런 기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칙들이 다 지켜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의도에 의한 유도에 의한 어떤 행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결과를 유도한 행위들의 반복이라고 하더라도 복합적인 변수의 결과물이라는 시장의 성격을 고려하면 항상 일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세력이라고 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을 때 그게 한 번에 다 관철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개미들이 너무 많이 따라 붙었어. 의도치 않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다시 조정 기간을 갖겠죠. 털어야 되니까.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그리고 여기에 작은 기간 동안에 약간 매집들이 있고요. 작은 매집들이 여기 쭉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는데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기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법 빠른 속도로 240점도 돌파하고 정고점도 돌파를 했어요. 근데 거래량 보잘것 없어요. 왜요? 다음에 충분히 주가가 끌어올려진 다음에 심지어 여기도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제법 긴 기간 동안 여기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짜 거래량 언제 터져요? 여기서 떨어지면서 터집니다.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져서 여기 전체 거래량이 상당 부분이 하나의 봉에서 정말 긴 장대 거래량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도가 낮다? 신뢰도가 낮다. 그냥 올라가요. 실제로 추세를 바꿔가면서 제법 긴 기간 동안 오르는 추세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치 헤드앤숄더의 왼쪽 어깨를 그리고 머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좀 시들하게 떨어지는 편이라서 헤드앤숄더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변형된 쌍봉이라거나 아니면 역V자라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래도 올라갑니다. 꾸준히. 그리고 나서 여기서 털어버리죠. 이런 경우 발생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있는 걸 대충 다 모아도 얘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요 기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요 기간 전에 제법 많은 물량들이 모였을 거예요. 제가 아까 스토리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상승시키면서 또 매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결정적일 때 여기서 딱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믿지 마시라고요. 어떤 규칙을 하나 가지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거 세력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 한번 보시죠. 다음 게 좀 재밌는데 요거죠.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린 돌파는 강력하다. 이건 저도 인정. 왜냐하면 그 개미들이 많이 따라붙어져 있는 혹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어떤 특정한 구간을 돌파하려고 할 때요. 돌파하려고 할 때 본의 아니게 거래량을 발생시켜야 할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다 사주면서 가야 돌파가 되니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때도 돌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점들을 다 사주면서 가야 되니까. 그죠? 거래량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돌파 시에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경우도 많다고요. 돌파지만 거래량 발생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오랫동안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작동했던 가격대를 거래량 동반으로 상향 이탈할 경우 추세가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 뭐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희가 사실 하향 돌파는 손절 라인 그어놓고 하는 경우 이외에는 저희가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상향 돌파죠, 무조건. 그죠? 저희가 관심 갖는 건 상향 돌파고요. 어쨌든 세력들도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내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향 쪽이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해요. 하향은 그냥 수단적으로만 좀.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최종 목표는 뭐예요? 1보 후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2보 전진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되는 이야기대로 요 꽃표시되어 있는 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 저항을 기준으로 매매 심리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매도를 대규모로 실행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걸 거래량 급증이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이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어떤 광장에 축제를 열기 위해서 10만 명, 20만 명 되는 군중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축제는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표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뭔가 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런 예상을 가지고 10만 명, 20만 명이 모였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하고요. 누군가 몇 월 며칠 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뭐 무대를 마련하고 거기서 아이돌도 불러오고 하는 축제를 연다라고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만약에 한 10만 명쯤 모여있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더 자연스러워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모았다라 유도했다라거나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들의 되게 옳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거기 모여서 거래를 발생시켰다? 저는 그거는 좀 그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보통 뭐 2회전 3회전 하는 유통 주식수에 2회전 3회전 하는 것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그냥 개미들이 모여서 손바꿈 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거냐 혹은 대형 뭐 가진 사람들이 의견 통일을 해서 쫙 매수를 해서 거래량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럽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집단 혹은 개인이 주가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돌파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뒤집어 보게 되면 저희가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했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냐 하면 반대로 저항선을 돌파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을 이루는 대량의 대기 매물들을 사들이면서 대량의 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량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그죠? 손바꿈이 아니라 손바꿈 일어나요 물론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거래량을 탄생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저는 그런 것들에 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성향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기보다 세력들의 매수 의지 혹은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매수 의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격을 뛰어넘기 위한 상승의 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수 의지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까 하냐면 가격을 일정 이상 급상승시키기 위한 의지죠. 매수라기보다는. 그래서 거래량을 유도하고 동시에 돌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때 물론 세력들도 매수할 수 있겠죠. 하나라도 더 매수하면 올라가면 좋으니까. 근데 그걸 다 자기 힘으로만 거래량을 발생시켜서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 강의에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그 자전거래에 의해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전거래에 의해서 그 거래량이 터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래만으로 그 거래량을 터뜨린다라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거기에
다른 세력들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던져주고 스스로 거래량을 발생시켜 만드는 편이 돈을 좀 덜 들이면서 비용을 좀 덜 들이면서 거래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전거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해서 폭탄의 뇌관처럼 터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전거래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겠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 저기 있죠. 차트가 또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끌려 내려오던 거를 한 번에 돌파하죠. 그때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돌파할 때 그 다음에 또 좋은 기간 쭉 있어요. 240선도 여기 닿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돌파하기 전에는 240선이 저항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에 뚫고 나서는 여기서는 확실히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강력하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다시 조정기간 눌림목 거쳐서 다시 여기서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서 또 터지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터지는데 제가 사실 주목하고 싶은 건 여기는 고점을 여기는 없잖아요. 뭐가 선이 그죠? 선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 뚫을 때 거래량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뚫을 때 거래량이 사용이 됐죠. 요거는 유도된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진짜 수익은 어디서 올렸을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올렸겠죠. 시점에서 라고 봅니다. 그건 뭐 제 유추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추라서 이게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제가 세력들의 생각을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마지막 거는 차트가 없어요. 마지막 거는 거래량은 돈의 발자국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앞에서 했던 말씀들 있죠? 그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될 거예요. 거래량이야말로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주장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사고 팔고 누구는 다 사들이고 누구는 다 팔고 하는 게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세력들도 자전거래를 하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개미들과는 서로 주고 팔고 사잖아요. 서로 상승할 때 거래량 떠줄 때는 서로 팔고 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되게 큰 역할을 해주시는 또 다른 집단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단기 투자자 집단들이에요. 거래량을 많이 발생시키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엄청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내리면 또 한 종목 보고 내리면 또 샀다가 또 팔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많은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시죠. 그래서 가격 움직임 요게 요런 주장의 이제 뒷받침들이에요. 그래서 가격 움직임에는 미체결 효과, 작전, 단타 등의 작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노이즈가 많지만 최종 체결된 거래량 자체는 실제 체결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확실한 데이터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자연 발생일 때는 그렇죠.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보다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요. 시장의 어떤 세력이나 시장의 어떤 의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되게 정확하죠. 인식 자체가. 그런데 어때요? 거래량은 실제로 매도 매수 흔적으로 관심의 절대량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실제로 어떤 척도라고요? 관심의 절대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시장에 들어와서 굉장한 자산을 퍼부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척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자연 발생적이냐라고 봤을 때 거래량의 참여자를 고려해서 분석하려면 현상의 원인하고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이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될 거냐? 투자 심리, 매수 심리, 관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혹은 맹렬하게 팔고 싶다 이런 것도 관심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누가 만들어주나요?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비처럼? 그런 게 아니라요. 선별된 테마도 선별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저도 테마 정리를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간 계속 매일 해오기 때문에 알아요. 테마가요. 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동일하게 그 종목이 그 비슷한 종목들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건 또 관심 테마가 아니래. 그렇게 선정된 테마들 그리고 뉴스 마찬가지죠. 네, 어떤 것들은 특징 종목이 들어가고요, 어떤 것들은 빠져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의도된 가격 상승도 있을 수 있고 유도된 거래량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관심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네. 왼쪽 팔과 오른팔처럼 적어도 테마나 뉴스 같은 것들은 차트 이외의 이야기잖아요. 차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의도된 가격 상승 하락이나 유도된 거래량의 증감 이 두 가지의 수단들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죠. 세력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 만든다고요? 관심을 만들어내요. 그런 결과물이라고요, 실제로. 예.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라고요. 예. 거래량. 네. 거래량에 관심이.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의 뭐 결과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결과다라고 생각한 뭐 저기 결론 지은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결과 두 개가 다른 원인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과 어떤 가격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고 해 사람들이 다. 그죠? 어떤 것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이 결과가 돼. 그죠? 때로는 가격이 원인이 되고 거래는 결과가 돼. 그죠? 근데 둘 다 아니에요. 제가 보는 시각은 둘 다 아닙니다. 왜요? 네, 다른 원인이 있어요. 의도와 관심이라는 다른 원인이 있고 거기서부터 거래량과 가격이라는 변동사항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량의 증감도 유도된 관심과 패턴에 의해서 유도된 두 번 나왔죠. 제가 쓰다 보니까 두 번 썼는데 유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일단 잠정적인 결론은 그래요. 지금까지 해왔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비슷하긴 한데 거래량 해석의 진짜 키가 뭘 것 같아요? 거래량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래량도 유도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세력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세력들의 의도를 저희가 일부 읽어낼 수 있어요. 일부는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종목 해설 해드리는 때가 올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종목들을 좀 짚어가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대형주, 우량주도 제가 빼놓고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적어도 세력들의 의도가 좀 보인다. 여기서는 그런 아마 종목들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해석도 가격 패턴의 해석만큼이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의 거래량의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괄적인 어떤 거래량이 막 절대적인 자연법칙의 어떤 뭐 뉴턴의 물리법칙처럼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량 일정한 패턴이 가격과 항상 연관되어서 해석될 수 없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신뢰도 해석이 가능하게 돼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 거래량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또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 방향을 움직이고 그러면 투자 방향을 움직이면 다른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시 규칙을 변경해요. 그거예요. 그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이론에서 보시게 되면요. 게임 이론에서 보시게 되면 한쪽이 이렇게 돈을 벌다가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 규칙을 누구나 공격하려고 해요. 반대쪽에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게임 이론.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로 다양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실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등포 사시는 어떤 김모 부장님의 매수 의도 이게 다 변수예요. 매수 의도 몇 주를 사고 싶다. 이게 변수예요. 어떤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력이라도 모든 시장 내외의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어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끔. 대부분의 경우는 그죠? 계획과 돈으로 해결하지만 안 될 때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시장 외적인 변화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 두 개의 어떤
변수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바꿔버릴 수 있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거래량이 과연 세력의 의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판단하는 능력. 그죠?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예.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몇백 조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 되게 많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세력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면 다른 세력이 또 반대로 카운터로 움직여요. 카운터파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하게 어떻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아서 어떤 계획들이 어렴풋이 파악되는, 뭐 100% 이번에 어떻게 됩니다는 모르죠. 저희도 세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계획들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세력들의 저기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력들의 목표는 뭐예요?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다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과 규칙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시장에. 그런 것들을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세력들의 어떤 의도를 좀 어렴풋이나마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 강의를 하려는 가장 큰 의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력도요, 일반적인 거래 규칙을 가능한 준수하면서 매집과 분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산 얘기는 지난번에 들으셨죠. 매도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분산, 좀 더 전문적이잖아요. 그리고 분산이라는 게 일반적인 매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고가에 있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행위, 그걸 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매집은 어때요? 사들이는 거죠, 저가에서. 그죠? 일반적인 거래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대충 다 규칙을 지켜요. 왜? 갑자기 미친 짓 하면 규제와 감시라는 어떤 파트가 존재하잖아요. 우리나라 법률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규제와 감시라는 측면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930년대 이후에 1940년대가 되면서 대공황을 겪고 나서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게 생겨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부분의 분석을 하던 그 분석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규제가 딱 저기 되면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규제가 가해져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장 분석들이 그때 기본적 분석으로 바뀝니다. 틀이. 그리고 나서 1980년대, 90년대에 와서야 다시 기술적인 분석들이 이제 조금 저기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규제하고 감시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거고, 진짜로 걸리면서 하는 예전에 했었던 SG 사태 같은 경우에 그런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에서 보시면 그런 건 진짜 되게 뭐라죠? 이런 표현이 좀 천박하긴 한데 소규모 양아치들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물론 걔네들도 작전 세력이에요. 그죠? 근데 많이 걸리잖아요. 작전 세력들도. 물론 뭐 유죄 판결 안 받고 풀려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규제와 감시에 걸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규칙을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종목,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게 계속 나오는데, 모든 종목의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의 선택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40분을 남았네요. 제가 거래량에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말고 거래량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패턴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서와는 달리 거래량 분석을 할 때는 사실상 조금 일반적인 원리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약간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서 특별히 그런 이론 어떤 전제들을 깔고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표 분석이니까 그 가격과 그리고 거래량에 따라서 발생되는 어떤 보조 지표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한 시간에 하나 정도 딱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요거는 양을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번 강의도 좀 집중을 해서
저하고 같이 가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파트 정도 남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예, 저기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예, 거기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